안녕하세요. 가문의 영광의 김가연입니다. 저희 가문의 영광 지난주 시간에는 저희 전용록 씨 그 가족에 관해서 저희가 알아봤었는데요. 계속해서 그 가족에 대한 진행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전용록 씨의 사주와 또한 그 부인 그리고 또 그 부모님에 대한 사주를 알아보려고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가 황대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대근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리 지난번 시간에 그 전용록 씨의 사주를 알아봤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부인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그 부모님이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사주에 혹시 그 부모님에 대한 황해님이셨던가요? 예. 그분에 대한 사주도 혹시 거기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전용록 씨 사주를 보면 이제 이렇게 부친이 굉장히 이제 훌륭하신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아버지는 연월에 있는 재와 간을 이제 아버지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무진을 부친으로 봐요. 근데 이제 무진이 지금 포국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포국 배우면서 설명하기를 포국 안에 들어있는 해당되는 육친이나 이 요소는 소중하다, 고귀하다 이리 배우셨죠. 지금 이 포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고귀한 사람으로 이 팔자에 포기가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 무토예요. 이게 무토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대에서 활동하고 영화 활동을 하는 그런 요소가 여기 무토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벌써 아버지가 예술 계통에 있는 분이다. 이게 지금 사주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용록 씨 사주 자체 내에 부친이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분으로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죠. 근데 이제 계유대운 을류년에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그럼 왜 이때 돌아가셨는가? 마누라하고 마찬가지, 이미영 씨와 마찬가지로 무계합, 진유합을 해서 대운에서 합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합거라고 그래요. 합해서 떠나간다. 이 대운이 들어왔고 을류년에는 유금이 들어와서 진유합에서 인유절합니다. 나랑 인연이 끊어졌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모친에 대한 정황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네네. 뭐 부모님도 또 그 어머님도 봄날은 간다로 유명한 백설이님이시잖아요. 네, 그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는 이제 우리가 식신상관, 녹, 비경, 급제, 인성 이런 요소들을 갖고 이제 어머니로 잡는데 여기서는 일지의 인을 이제 모친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인 중에 병화, 식신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녹과 식신이 있기 때문에 인목을 모친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그러면 모친이 왜 그렇게 유명한 분이셨나? 여기도 지금 포국 안에 들어있어요. 이 오화가 인을 포국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고귀하신 분이다.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그 전용 씨가 배우 그 이미영 씨랑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미영 씨하고 사이에서 난 딸이 지금 또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오나요? 예, 나오죠. 자, 그러면은 딸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미영 씨하고 사이에 난 큰 딸은 이제 전보람인데 병인년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딸은 전우람이죠. 전우람은 이제 임신대운 정묘년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딸은 이제 이 원국의 경금이 딸이 되죠. 근데 보면은 이 경금인데 이제 임신대운에 그 신금이 왔을 때 이제 다 딸들이 태어났거든요. 그 신금이 뭐냐면 이제 경금이 지지로 내려오면 신금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임신대운 병인년에 큰딸이 태어났다. 이제 이 원국의 이 경금이 딸인데 원래는 칠살로 아들인데 허투해서 딸로 보고 또 각경충, 충을 두 번 해서 딸이 둘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오화 상관이에 있어서 이제 가수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 임신대운의 경금은 신금으로 출현을 했다. 병인년에는 인신충 해서 이제 신금이 왔고 두 번째 딸은 정묘년인데 묘신합해서 이제 전우람이 탄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전용록 씨가 이 오화 때문에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연예인 활동을 잘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식신상관이니까 이 상관 위에 있는 딸. 그래서 이 딸들도 똑같이 그런 이제 가수 활동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이 전용록 씨 사주에 표현돼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사주라는 거는 굉장히 신비한데요. 그 저희가 이제 태어나고 또 그 자란 그런 환경조차도 지금 사주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궁금한데요. 혹시 이미영 씨 사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영 씨 모습이죠. 젊었을 때 상당히 미인이었습니다. 이 보시면. 미스 혜태로 그 연예계에 데뷔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이미영 씨 사주입니다. 신축, 신묘, 무신, 병진 그렇죠. 인생 이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씨는 1961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했고 한광 여자상업전수학교 상업과를 졸업했다. 78년에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미스 혜태 선발대회에 출전하여 대상을 수상하였고 78년에 MBC 식기 공채 탤런트로 입문하여 연예계로 데뷔했다. 1980년 MBC 드라마 사랑의 계절에서 불량 소녀 역을 맡아 곽강을 받았으며 이후 다수 작품에서 반항아적인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다. 영화 대학 들깨를 통해 전영록과 인연이 되어 1985년 결혼하여 2명의 딸 전보람, 전우람을 두었다. 결혼과 함께 은퇴를 발표했으나 6년 만인 91년 드라마 TV 손자병법으로 복귀했다. 자, 이미영 씨는 우리 갑순이, 미스터 백, 응급남녀, 가시나무새, 예쁜 나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노란 손수건, 소문난 칠공주 등 드라마에 출연했고 2018년에 감쪽 같은 그녀 등을 비롯하여 많은 영화에도 출연했다. 자, 97년에 이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나오죠. 전용록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나중에 밝혀졌지만 서로의 사랑이 식어서 두 사람은 이혼했다. 당시에 온갖 억측으로 루머가 쏟아져 힘들었다고 한다. 2003년 메릴랜드 대학 용산분교음악과 교수이던 미국인 킷 조스턴과 재혼했으나 2005년 9월에 다시 또 이혼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미영 씨 가족으로는 오빠는 코미디언 맹구 이창훈이고 장녀 전보람은 아이돌 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이며 차녀 전우람은 아이돌 그룹 디유닛으로 데뷔했고 현재는 작곡가로 활동 중이다. 전 시아버지는 원로 배우 황해이며 전 시어머니는 가수로 유명한 백설이다. 친정과 시가가 모두 연예인 집안인 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주를 이제 분석해 볼게요. 원국은 축진, 음이, 묘목, 양을 포국한 음포 양국이다. 묘시나 묘진천으로 묘목을 완전 제압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팔자에서는 이제 이 무토가 주인공입니다. 무토 혼자만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이 묘목을 음이 이 묘목을 지금 포국을 했습니다. 음포 양국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묘목을 잡는 게 이 팔자가 주요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교수님, 예. 이미영 씨가요. 연예인을 미스 혜태를 시작을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사주에 그 어린 나이에 그 연예인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예, 그렇죠. 자, 이 팔자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사주로도 볼 수 있는데 아주 또 좋은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팔자가 보면 식신상관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자 팔자에서 식신상관은 자기의 몸으로 보는 거예요. 녹이나 식신상관이 많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미녀가 많다. 식신상관이 그냥 나와 있은 것보다 이제 관을 제압을 할 때, 식신상관이 관을 제압할 때 미녀가 많거든요. 이 팔자는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묘목을 포국을 하고 이게 금이거든요. 신금이 묘목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 또 신으로 묘신합을 하고 또 지드로 묘진천을 하고 해서 이 묘를 완전 제압을 하는 거예요. 관을 제압을 하기 때문에 미녀다, 아름답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자,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마릴리 먼로 아시죠? 네. 마릴리 먼로도 보면은 이게 이제 식신입니다. 식신으로 관을 제압을 해요. 다음에 이 사유압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고 식신으로 관을 제압을 하고 이렇게 식신상관으로 관을 제압하는 사주들이 미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영 씨 사주도 보면 식신상관이 관을 제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팔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미인이다. 그러면은 저 이미영 씨는 그 전영록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왜 해로하지 못했을까요? 예. 자, 그 원인도 이제 여기 팔자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이 묘목이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남편이 보면 너무 지금 압박을 많이 받죠. 원래 여자 팔자에서 남편이 이렇게 제압이 되면은 남편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묘목이 지금 전용록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묘신 합절 당하고 신금이 극을 하고 또 묘진 천을 합니다. 여기서 포국이 보면은 무토와 축토와 진토는 같은 토예요. 비경 급제가 포국을 해갖고 묘진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여자가 내 남편을 뺏어가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해로를 할 수가 없어요. 2번 결혼했는데 다 실패하죠, 이 사람이. 네. 그거는 이 팔자에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미영 씨는 2번의 결혼이 실패를 끝냈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혼자 사는 팔자인가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남편성인데 남편성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깨져버리면 이게 어느 정도로 제압이 돼야지 여기처럼 이렇게 완전히 박살 나게 깨져버리면 남편이 없다고 봐야죠. 같이 살면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혼이 아니고 남자들이 살라고 도망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네. 그런 것도 보이는군요. 예. 교수님, 제가 이제 보내주신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딸 있잖아요. 예, 티아라로 활동했었던 따님이 예, 예. 그래도 좀 잘 풀려서 예. 엄마 어려울 때 좀 많이 도와줬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 따님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효녀가 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점도 혹시 사주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나오죠. 그것도 나오나요? 예, 예. 네. 자, 전용록 씨하고 사이에 이제 2딸을 낳았죠. 근데 이제 요 글을 잠깐 보시면 이제 일지에 있는 신급이 딸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전보람 씨는 병인대운의 인신충으로 나왔고 전우람 씨는 정묘년에 묘신합대에서 태어났다. 자, 이래 있습니다. 이제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이 사주를 보시면 이 팔자의 이 신금, 이제 식신이라고 합니다. 여자명에서는 식신상관이 전부 이제 딸이나 아들이고, 식신은 딸이고, 상관은 아들이고,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식신이, 신금이 식신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자기 밑에 있어요. 요 이야기는 뭐냐면, 나중에 딸들이랑 같이 산다. 이런 의미예요. 딸하고 굉장히 친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팔자에서 하는 일이 묘신합을 해서 관을 제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 신금이 하는 거예요. 딸이 이 팔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딸이 잘 된다. 네. 관을 잡는 거니까 이 딸이 명성이 나는 그런 어떤 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딸이 1억을 광고비로 받은 돈을 1억을 엄마한테 갖다 줄 정도로 효녀고 또 같이 살고 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밑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 복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영 씨는 이제 어린 나이에 미스 혜태를 해서 연예계에 데뷔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의 사주에 이렇게 볼 때 대운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사할 때도 있고 이런 어떤 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점은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면 대운의 흐름을 한번 네네. 볼게요. 자, 이미영 씨는 지금 이제 살아온 운을 봤을 때는 이 사대운이 제일 좋았습니다. 사대운이 제일 좋았다. 그 말은 요때 이제 미스 혜태도 됐고 또 이제 MBC에 이 연예인으로 이제 공채가 됐고 그랬죠. 그러면 교수님 저 이때가 나이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여기 지금 네. 이제 10년 대운이 이렇게 네네. 흘러가는 겁니다. 20대 초반이죠. 여기 네. 사대운은.
자, 이 팔자는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놓치고 왔는데 이게 전부 다 음이에요. 음 위에 서 있는 무토거든요. 이 무토 자체가 이제 무대인데 이 사람은 자신이 무대예요. 내가 강단 위에 서 있는데 이 병화가 이렇게 비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을 그 조명이 쫙 어두운 사람은 다 관객들이죠. 관객들이 무대에 있는 이 사람을 이 빛으로 쫙 비춰주는 이런 영상의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화 배우나 이 연예인으로서 대성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걸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무토가 상관이 많이 받고 인성을 가졌을 때 토금상관 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토금상관 배인이 되려면 이 병화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허투돼 있다가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대운에 와서 얘가 이 병화에 근이 되어주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면은 빛이 더 확 빛나겠죠. 그래서 이 사대운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요때 이제 좋았고 이 오대운도 이제 자기 자신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대운이 나쁜 거는 오묘파를 해버리죠. 이게 남편인데 남편을 파를 해보니까 남편 사업이 안 된 거예요, 이때. 그러면 대운 말고도 또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나빴을 때. 그다음에 가장 나빴던 게 이제 을미대운이거든요. 을미대운. 을미대운에 전영록 씨랑 이혼도 하고 재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또 언니한테 뭐 사기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을미대운이 나쁜가? 여기 아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을미대운이죠. 근데 이제 이 무토가 토금상관 배인이 되고 무토가 제일 싫어하는 글자가 이 을목을 싫어해요. 근데 이제 이 원국에서는 이게 이제 얘는 같은 글자거든요. 같은 묘목인데 지금 신금이 와서 묘신합 여기 천간에 있는 신이 이렇게 그걸 하고 진이 와서 묘진치는 여놈은 완전히 잡힌 놈이에요. 완전히 잡혀 있는데 을미대운에는 얘가 천간으로 달아났어요. 달아나갖고 뭐 하냐면 이 신금이랑 부딪혀요. 을신충. 이걸 갖다가 상관경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팔자에 제일 나쁜 게 무토들은 상관경관이 될 때가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을목은 바로 남편인데 남편이 와서 이 식신상관은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하고 부딪혀갖고 남편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요건 목이고 요건 금이니까 금극목에서 남편을 쳐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이 됐고 두 번째 남편은 이 미중에 들어있는 을목으로도 볼 수 있어요. 대운에서 온 남자거든요. 이 사람이랑 만나도 또 헤어지는 이유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은 이 팔자 자체에서 남자가 있기가 어려운 사주예요. 딸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을미대운이 제일 나쁘다. 또 하나 나쁜 거는 이게 포국이에요. 포국인데 포국이 깨져버렸어요. 미가 와서 충미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요놈을 포국했는데 얘가 들어가 버려요. 이 묘고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이 포국이라고 하는 좋은 요소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대운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막 사기도 당하고 뭐 이혼도 하고 막 그랬었던 건가요? 예, 그때 전영록 씨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 결혼했다 또 이혼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사기를 당해서 돈을 또 많이 잃고 이 대운이 가장 나쁜 대운이에요. 네. 참고로 이 무토일주들은 이런 대운 올 때 거의 다 깨집니다. 이 물목 들어올 때 제일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주도 결혼할 때 이렇게 본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게 저런 것도 다 이렇게 연관성 있는 걸 한번 알아보고 결혼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대운의 흐름이 중요하죠. 혼인할 당시에는 좋았더라도 다음 대운이 나쁘다. 그렇게 이혼할 대운이 들었으면 거의가 이혼합니다. 그럼 교수님 결혼할 때 사주를 봐야 할까요? 당연히 봐야죠. 왜냐하면 이 궁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앞 시간에 그 최무룡 씨하고 그 세 분 그 다 이 풀어놓고 궁합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왜 좋아하고 헤어지는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기 전 부인 그 최무룡 씨 입장에서 본 마누라는 굉장히 안 좋은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김지미 씨는 굉장히 좋은 사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궁합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사주 자체가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이미영 씨에 관해서 저희가 그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끄트머리에 좀 재밌는 이야기도 좀 남았었는데요. 글쎄요, 궁합을 본다는 거는 또 개인적인 생각이 담겨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가문의 영광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전영록 씨의 가족에 대해서 또 그 아버님인 황해 배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